지난 시간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그 외에 또 다양한 성분들이 있죠. 리포겐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곤충의 영양 요구 물질 중 가장 큰 특징이 스테롤입니다. 먹이로부터 스테롤을 섭취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하다, 그죠? 인공 사료에는 보통 콜레스테롤이 사용되지만 누유와 같이 자연 사료를 먹는 경우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 시토스테롤을 체내에서 콜레스테롤로 전환시켜 이용할 수 있는 곤충도 있다는 거죠. 누유에 있어서 이 베타 시토스테롤은 섭식 자극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물성 곤충에서는 어떤 스테롤이 적합한지 대량 사육 전에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사용할 경우 최적량을 첨가하지 않으면 생육이 매우 불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 비타민은 곤충의 비타민 요구는 나비목, 파리목, 닥정벌레목 등에서 잘 연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비타민 B 곤충의 티아민이라든지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세닉 애시드, 판토세닉산, 그 다음 피리독신, 그 다음에 폴릭산, 엽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 바이오틴은 필수 물질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공생 미생물을 갖고 있는 종에서는 전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곤충의 대부분이 아스코르비산이 결핍된 사료에서는 전혀 자라지 못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이와맹충처럼 수컷이 정상적으로 생육하지만 암컷이 전혀 우화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날개를 달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변태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곤충은 지용성 비타민은 보통 요구하지 않지만 비타민 A나 E를 사료에 첨가했을 경우 생육이 촉진되는 종도 있다는 거죠. 특이하게 파리목에서는 핵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무기염류, 무기 성분 중에는 순합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것이 무기염류인데 사료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한다. 그래서 분석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죠. 인공 사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추동물용으로 만들어진 웨스턴의 무기염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무기염 혼합물로 충분히 사육이 가능한 곤충도 많지만 식물성 곤충 중에는 부적당한 예도 있다. 그래서 이게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공 사료를 이용한 사육에서 영양소 관리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곤충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5대 영양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곤충 사육용 인공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영양 성분의 질적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영양 성분 상호 간의 비율, 즉 균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료 중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의 비율은 생육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식물성 곤충의 인공 사료에는 중량비로 무게비입니다. 무게비로 1대1 이든가 또 탄수화물이 약간 많은 쪽이 보통 통상적으로 많죠. 그죠? 인공 사료 중에 수분율은 높은 쪽이 좋으나 그만큼 미생물의 증식 속도가 빠르고 수분량을 적게 하면 곤충의 생육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양면성을 고려해서 식물성 곤충에서 인공 사료 수분율은 대개 7, 80%가 일반적이나 여기는 교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60에서 65%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 항생제나 방제제의 역할도 중요하죠. 인공 사료는 대부분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다른 세균들이 자라기에도 적합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항생제 사용을 하되 나비목의 일부 곤충에서는 항생제의 나비가 섭식을 기피하는 물질로 작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예비적 사용 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섭식, 먹는 것을 자극하는 것, 먹게 하는 또는 안 먹게 하는 기피 물질에 관해서 말하면 곤충이 먹이를 섭식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자극이 필요하다. 그죠? 뭐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향이 그렇든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화학적 자극과 물리적 자극 두 종류로 나누는데 화학적은 40종 이상의 물질이 보고되고 있죠. 이 중에 아미노산, 탄수화물, 스테롤, 비타민 등이 있고 또 비영양 물질로서 클로로겐산하고 시니그린,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여기 포함된다. 누이의 경우 뽕잎을 먹고 자라는데 유인 인자 attractive factor, 그 다음에 깨문 인자 깨문다 하는 거죠. biting factor, 그 다음 삼키는 거 swallow라고 하죠. swallowing factor, 이것이 관여함이 하마무라는 그 병자서 병촌이라서 하는데 하마무라는 일본 연구자가 1962년도에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곤충의 이 연구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는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 다음 인공 사료로 곤충을 기를 때 발육이 좋지 않을 경우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섭식 자극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물질이라기보다 여러 물질이 복수로 존재할 때 훨씬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스토로칙산입니다. 아리스토로칙산, 이 물질은 이제 덩치게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사향 제비나비, 산란 자극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섭식 자극 물질이기도 하다. 이게 니시다라는 분이 89년대에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리스토로칙산인데, 요게 이제 화학 구조식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이 물질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 덩치게 존재한다 하죠. 사양 제비나비의 산란 자극 물질이자 섭식 자극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비나비가 산란을 안 할 경우에는 이걸 이제 먹이면은 먹이 섭취도 잘 하고 산란도 많이 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극 또는 깊이 물질 두 번째로서, 아까는 화학적이고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단단할 때 잘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조직감, 그 다음에 수분량, 균일성 등이 있는데, 약간 소프트하면 먹기 좋죠. 쪽쪽 이제 저백을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경우를 이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단단하면 잘 안 먹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 사료의 물리성에 관여하는 물질은 사료를 굳게 해주는 물질,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천을 많이 쓰죠. 밀양 얼음권에서 만드는 한천. 그러니까 이 한천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가루인데, 이게 이제 물하고 여름, 가을, 봄, 가을이면 80대 1 비율. 그러니까 한천 1kg면 물을 80리터 정도 넣으면 잘 굳어져요. 아주 소프트해지는데, 그 비율이 이제 한천 비율이 뭐 2고, 그 다음에 물이 80 이렇게 되거나 40대 1이죠. 그렇게 되면 너무 딱딱해서 애들이 안 먹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천이나 아가 등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젤라틴이나 CMC는 카르복실 메틸 셀룰로스라는 CMC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값싼 이제 카라기닌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은 이 한천을 영양 성분으로 섭취를 하지는 않아요. 그 단백질이나 지방, 다른 걸, 이 당을 응고랄까 굳히는 데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룰로스가 있는데 첨가량에 따라서 사료의 물리성이 달라져 섭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곤충이 깊이 물질이 함유되어 있죠. 이는 사료 중에 섭식 자극 물질이 전부 함유되어 있지 않아도 섭식하지만, 깊이 물질은 하나만 딱 있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면 이런 이제 곤충에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새총이라고 나와 있어요. 콩을 심으면 새총이라고 있는데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물을 타서 이렇게 콩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노, 믹스웰 하면 혼합해서 그거 좀 담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이제 뿌려 놓으면 콩을, 그럼 새가 먹고 죽어. 그거는 독약이죠. 깊이 자라기보다는. 그러면 새가 몇 마리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 새도 안 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좀 잔인한 방법이죠. 그래서 냄새로 그냥 그거 말고, 죽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냄새로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농산업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 깊이 물질은 또 종특이성이 강하다.
그래서 어떤 종에는 강하게 섭식 저해를 나타내도 다른 곤충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배추 흰나비가 주로 먹이로 이용하는 배추와 식물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이 물질은 배추 흰나비가 배추를 먹을 수 있는 먹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지만 배추 흰나비에게는 고마운 물질이지만 다른 곤충들에게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해충 방지용 농약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성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배추 흰나비는 얘가 섭식하고 좋은데, 그죠? 이게 좋은데 다른 곤충들은 독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렇죠. 사람도 요즘은 참 다변화 많이 되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이걸 안 먹어. 그런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먹이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종류별로 이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